군집을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군집을 나눈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죠. 그 군집이 진짜 중요한 군집이에요? 라고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되죠. 왜냐면 여기는 정답이 없다 그랬잖아요. unsupervised learning에서 돌리는 방법들은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못하죠. 그래서 가장 잘 해석이 되는 게 정답으로 우리가 삼는 거예요. 그래서 군집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이 논리적으로 맞는지를 검증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요약값을 씁니다. 어떻게 되냐면 뒤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방법을 써요. 자, 군집으로 나눈 다음에 A 군집의 특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군집으로 나눈 다음에 A그룹은 남자, 여자, 성별을 봐요. 그러면은 남자가 90%, 여자가 10%. 아, 그러면 군집 A는 남자가 많이 모여 있구나. 연령대를 봤더니 연령대가 뭐 30대가 제일 많아요. 아, 그러면 남자이면서 30대인 그룹. 지역을 또 쪼개봤더니 지역으로는 뭐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그룹 간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변수들, 우리가 집어넣은 변수 또는 다른 변수들,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변수들을 집어넣고 돌려보면 그 그룹의 성별이 나오고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오죠.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우리가 아, 이 그룹은 무슨 그룹, 이 그룹은 무슨 그룹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매출액하고 연료 코스트만 가지고 봤었잖아요. 돌려봤더니 매출액이 높으면서 코스트가 낮은 그룹도 나오고 반대로 매출액이 낮으면서 코스트가 높은 그룹도 있었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룹을 쪼갠 다음에 그 그룹의 특성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기술 통계적인 방법을 써서 평균이라든가 데이터 개수, 이런 퍼센테이지 분포 이런 거를 분석해 보면 그 그룹의 특징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룹 두 개를 쪼갠 다음에 돌려봐요. 근데 잘 구분이 안 돼. 뭐 남자 50대 50이고 이쪽 그룹도 50대 50이에요. 그럼 잘 구분이 안 된 거죠. 그러면 또 세 개로 잘랐을 때 또 돌려봐요. 그럼 그룹 3개일 때 남자 뭐 성별 그다음에 뭐 이런 거를 넣어봤더니 갑자기 그룹 A, B, C가 남자 퍼센테이지가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아, 그러면 그룹이 제대로 잘 분석이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휴리스틱하게 돌릴 수밖에 없어요. 휴리스틱하게 그룹이 몇 개인지를 2개로 쪼개보고 3개로 쪼개봐서 특징을 할 수 있는 변수들을 가지고 집어넣어서 분석해 봤을 때 특징이 제대로 이렇게 차이별 있게 구분이 된다. 그러면 군집이 제대로 잘 나눠져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해석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 군집을 이름을 붙이거나 라벨을 붙여요. 그래서 군집 1, 2, 3, 4가 아니고요. 군집 분석을 했더니 군집 1은 뭐냐면 세일즈가 높아. 아까 전에 보면은 군집 1을 봤더니 뉴욕하고 이런 쪽은 코스트는 높은데 세일즈가 낮은 그룹. 그래서 그 군집은 무슨 그룹? 위험 그룹. 뭐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서 그 군집의 특성을 적어줘야지 나중에 해석하기가 좋죠. 군집 1, 2, 3, 4는 특징이 없잖아요. 그래서 분석한 다음에는 그 군집에다가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무슨 그룹, 무슨 그룹. 그래서 로얄 그룹, 뭐 무슨 그 고객 이탈이 가능성이 높은 그룹.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을 부여해주면서 그룹을 관리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집 해석해주는 게 하나의 중요한 이슈고요. 두 번째는 군집의 안정성입니다. 아까 전에 어떤 특정한 데이터가 빠지고 들어가면서 군집이 막 바뀌면 문제가 있겠죠. 그거는 그 군집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군집들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지 한번 점검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군집의 분리가 의미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이제 조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뭐 아노바라든가 이런 거에서 우리 아노바가 뭐죠? 차이 검증하는 거죠. 군집들 간의 차이 검증할 때 아노바를 돌려서 진짜 군집 간의 차이가 있는지도 통계적으로 검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그냥 통계적 검증 없이 할 수도 있는데 아노바를 이용해서 통계적으로 먼저 검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같이 쓰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가 클러스터 관련해서 가장 적정한 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군집 2개가 가장 적절하게 나눈 거예요. 3개가 군집 나눈 거예요.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나는 A그룹인데 B그룹에는 속하면 안 돼? 뭐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A그룹이면서 B그룹인 것도 있었죠. 특징이 나눠지니까. 근데 군집 분석은 하나만 설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슈가 되긴 한데 주로 이제 군집 수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초기 시드 선정 방법. 아까 전에 아무렇게나 결정한다 그랬는데 혹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다가 중간에 이게 최적화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시드 결정하는 방법도 이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거죠. 누가요? 통계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해놓으면 잘 쓰면 되죠, 우리는. 그 다음에 디스턴스 펑션, 아까 전에 거리 계산하는 그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었죠. 유클리디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 방법도 있었고, 뭐 통계적 방법, 뭐 이상한 용어들만, 어려운 용어 나온 것도 있었죠. 그래서 어떤 걸 쓸 거냐, 이런 것도 중요한 이슈인데 이제 유클리디안 거리 또는 K평균에서는 이제 그걸 씁니다. 평균 분석 방법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데이터 핸들링, 노멀라이제이션 해줘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웃라이어 처리하는 방법, 어떻게 아웃라이어 처리할 거냐,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이슈들로. 군집 분석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집 분석의 장점으로는 우리가 분류할 때 목표 변수가 없어도 돌아가죠.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슈퍼바이즈 러닝은 목표 변수를 무조건 구해놓고 그 목표 변수를 제일 잘 적합하게 맞추는지가 중요한데 우리가 모든 데이터들이 그렇게 목표 변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없을 때도 우리가 그룹 분류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초기에 얘기했던 것이 목표 변수가 없을 때는 군집 분석을 통해서 목표 변수화 시킨 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슈퍼바이즈 러닝을 돌려서 어떤 룰을 찾아내는 기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많이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건 넘어가고 이제 단점은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결과가 없으니까 당연히 결과가 없으니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거야? 라고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없는 건데 과연 그 그룹이 맞을 거냐. 근데 우리는 맞다라고 가정하고 돌려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적합한 그룹인지를 우리가 밝혀낼 수는 없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군집수가 몇 개냐, 그 다음에 이런 게 제대로 된 거냐라는 거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는 게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R에서 쓰지는 않을 건데, 실습은 하지는 않을 건데 이거예요. SOM이라는 게, SOM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Self-Organizing Feature Map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인공신경망이라고 배웠죠? 배웠죠, 지난번에. 인공신경망은 우리 뉴런을 이용해서 아웃풋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죠? 인풋 변수가 있고요. 아웃풋 변수가 있고요. 하나든 두 개든. 그 다음에 중간에 히든 뉴런이 있으면 이 뉴런과의 관계를 쭉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아웃풋을 찾아내죠. A냐 B냐 그룹할 때 지난번에 해봤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결과 변수가 있어야 돼요. 결과 변수. 결과, 목표 변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군집을 이렇게 나눠줘요. A군집, B군집 해서 군집을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25개 군집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 놓고 돌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각각의 값들이 군집으로 묶여서 A군집, 1번 군집, 2번 군집, 3번 군집으로 군집을 맞춰나가요. 이런 기법을 쓰는 게 SOM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Self-Organizing Map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얘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군집 분석 방법이에요. 좀 특이하죠? 그래서 아까 전에 K-민 군집 방법을 이제 많이들 쓰는데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군집화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2개, 4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죠? 되죠? 2개, 4개, 그 다음에
9개, 3, 3은 9, 4, 4, 16, 그 다음에 5, 5, 25. 이런 식으로 군집수를 만들어내가면서 군집을 묶어나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투스텝 어프로치라고 해서 데이터가 많으면 군집을 한 번 한 다음에 만약에 데이터가 뭐 10만 건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군집을 한 1000개로 줄여요. 그 다음에 1000개로 줄인 다음에 그거를 다시 군집을 4, 5개로 또 줄여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투스텝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투스텝 2단계라 그러죠. 그래서 데이터량이 워낙 많으면 이거예요. 10만 개를 군집 5개를 한꺼번에 놓고 돌리면은 너무 계산도 복잡하고 잘 이렇게 된 건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10만 개가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를 1000개 데이터로 줄여줍니다. 그러면 일단 1단계로 군집화가 되죠? 근데 1000개를 가지고 우리가 군집 1000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군집 1000개를 이용해서 다시 돌려서 어떻게 되냐면 비슷한 군집으로 2번 맞춰요. 이런 걸 우리가 투스텝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도 그러니까 데이터가 워낙 크면 한 번에 군집으로 만들려고 안 하고요. 2번에 걸쳐서 줄여주고 줄여준 걸 가지고 다시 줄여주는 방법을 요즘은 또 씁니다. 데이터가 무지 많을 경우에는 그런 방법도 쓰는 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기법들이 많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